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군의 이번 한국인 살해 사건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정권의 행동일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추정도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슐티 대표는 24일 VOA에 북한 군인의 한국 국민 사살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슐티 대표는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잔혹성을 그대로 보여준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is is the reason why we believe that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or in the world. And this is just an example that illustrates that for all the world to see.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브래드 아담스 아시아 지부장은 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총으로 사살한 데 이어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가 사실일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잔혹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regime appears to have killed him in a very brutal manner and treated his body with great disrespect. Didn't allow for his family to get the body back and have a proper funeral. 전문가들은 시신을 불태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려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격리를 시키지 처형하고 태워버리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잔혹성의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코로나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행태라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Now this awful incident reminds us that for as long as there is no human rights compliance in North Korea, there is no safe place for South Korea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밝힌 종전선언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이 없는 평화란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 정부는 방향을 바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번 한국 국민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what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need to do is reevaluate their assumptions. It means that there needs to be a change in policy and strateg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한국 당국 발표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간 생명 경시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격려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카 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이번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ut there's still a lot. We still don't know all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why this official
unexpected or went there for some other reason.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무허가 입국자 등 모든 비인가자의 출입국 시 조준 사격을 하고 사살하도록 명령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제 무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국제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와 안보리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 북한 당국이 개인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기록 조사단체로 다국적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24일 법률 보고서 형태의 성명에서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세계 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 인권선언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즉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75차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남북한이 아직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행태는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하는 이제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전쟁 중 인도적 대우에 관해 기준을 명시한 제네바 협약은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를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적 행태를 금지하며 사망자 유해에 대해 존중할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인간의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신성한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북한 정권의 무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to face reality and rejoin the resolution in the General Assembly. And to add to its text this particular violation of right to life and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to call it to attentio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태라고 밝힌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총회와 안보리 등에서의 문제 제기를 비롯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국제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통지문을 공개하고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명의의 통지문에서 22일 저녁 황해도 강령군 연안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불법 침입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통지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통지문은 또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만행 등의 표현을 쓰는 등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이어 최근 한 달 이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한국인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정권이 민간인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이는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독립적인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에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시는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제네바 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관련 위원회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 방문조사 요청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북한의 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을 전후로 4주에서 5주 안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이 일시적으로 도발을 중단한 것을 제외하면 1956년 이후 총 32번의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상하원 선거 기간 중 미국 선거와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일정한 양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미국 선거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짧은 기간 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엔 미국 선거 전후 평균 5주에서 13주 내로 도발이 이루어졌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엔 이 기간이 4.5주로 짧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미국 선거 기간 즈음 더 많이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며 북한 당국이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거나 내부 정치와 군사적 이유에 따라 도발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